자, 지금 문제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잘 모르는 내용은 요약집이나 기본서 평소에 보시던 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해설보다는 오히려 내가 평소에 보시던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찾아보고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약집이나 기본서 보면 모르는 게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게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건 요약집, 기본서, 자기가 평소에 보시던 문제, 기본서, 요약집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담보물권에서 유치권을 하겠습니다. 일단 유치권을 세 가지 외우고 들어갑니다. 첫째,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이건 임의규정이라 유치권 폐지에 특약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치권 포기의 폐지는 사전이든 사후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이제 소멸했잖아요. 그럼 그 소멸 효과를 당사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게 유치권이 소멸했다고 누구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3자가 작년 시험에 나온 거죠. 그래서 유치권은 임의규정, 누구든지 포기효과, 소멸효과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인데 최초 유치권은 우선면허권이었고 이게 없으면 자동으로 물상대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말장난 같지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청으로 보호되고 유치권도 일종의 본권이잖아요. 따라서 본권 또는 유치권에 기한 물청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물에 유물 없다 외웠죠. 우물 파도 유물 안 나와요. 우물 파봤자 흙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다 외웠어요. 이거 외운 이유가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있다 하시면 99% 맞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99% 맞는다. 그래서 유치권은 불가문성 있다요. 수반성 있다. 부종성 있다. 비용상환 청구 있다. 관리소치권 있다. 경매청구권 있다. 근데 우선 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다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있다면 99% 맞습니다. 다음 그래서 먼저 불가문성 좀 볼게요.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다죠. 그래서 여기 전부도 보이고 여기 전부가 보이죠. 이게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는 소유권이 여러 개죠. 여러 세대 주택 창무공사 했는데 돈 안 주네요. 근데 사람이 몸이 한 개라 한 세대밖에 점유 못하죠. 그래도 다세대 주택 전체 시행한 채권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인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다죠. 그래서 한 세대만 점유하더라도 전부 점유한 걸로 인정해줘요. 이게 불가분성 예시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세 번째 이렇게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죠. 같은 말이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거 우리가 보건복지부 매시에 내웠죠. 매매대금이란 말이 외상대금 같은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서 건축 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즉 철근 매매대금, 철근 외상대금 똑같아요. 대표적 예로서 철근대금 다 매매대금이고 명의신탁 X 이거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이것입니다. 복은 아무 뜻 없어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셔서 학교 가시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딱 이래 외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부동산을 우리에게 임대차에서 우리 점유합니다. 그럼 임차인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제출하면 이 비용이 대표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쓴 채권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 비용과 목적물 간에 결연성이 있으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갑은 비용을 줘야 되죠. 근데 갑이 비용을 안 주면 이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뀝니다. 다시 갑이 비용을 안 주면 이 비용상환 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어요. 그럼 잘 보세요. 원래 이 비용과 목적물 간에 유치권 인정됐죠. 근데 이 비용을 안 주니까 이 비용이 손해배상 바뀌면 여전히 여기도 유치권 인정됩니다. 여전히. 이게 유치권 인정되죠. 이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똑같으니까 당연히 인정된다. 그래서 원채권 비용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 유치권 있잖아요. 근데 원채권이 손해배상으로 바뀌어요. 원채권이 손해배상에서 이게 있으면 이게 손해배상 바뀌었죠. 그럼 여전히 결연관계에 있어서 유치권 인정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비용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에서 유치권 인정되죠. 원채권 비용과 목적물 간에 있잖아요. 근데 원채권이 손해배상 바뀌면 있죠. 원채권이 여러 개 바뀌면 여전히 결연관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각과 우리 건설 도급계약 체결에서 우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 자 건물을 짓다 말았어요. 짓다 말았습니다. 근데 아직 이 건물이 토지와 독립성이 없고 그냥 토지 정착물에 불과합니다. 왜 공사를 중단했냐면 공사자금 채권을 갑이 준다고 안 주니까 이 채권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중단했는데 아직 이게 건물 토지와 아직 독립성이 없어요. 자, 그럼 이 독립성 없는 정착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유치권의 객체는 독립된 물건이야. 독립된. 아직 독립성 없으니까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이건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요. 그럼 토지의 부합물이라 그럼 토지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못합니다. 우리 토지에 돈 들였나요? 우리 토지에 금 묻었어요? 그런 거 아니죠. 토지에 돈 들인 거 아니라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직은 어디에도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건물을 좀 더 지었어야 가능했죠.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 다른 민법이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간접점유는 제3자가 직접 점유할 때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이건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라 이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자동차를 카센터에 수리맡겨서 수리비가 나오면 200만 원이에요. 그럼 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카센터가 좁아서 자동차 기스날까봐 이 옆에 병 주차장에 차를 맡긴다를 임치한다, 보관 맡긴다, 위탁한다. 그래서 차가 1억 넘으면 자 누가 맡겼죠? 우리 맡겼으니까 얘가 직접점유, 우리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치권이란 갑소유 자동차죠. 갑소유 자동차지만 돈 내놔. 돈 안 주면 차 못 줘라고 차를 꽉 잡아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접점유로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채무자에게 자동차가 안 가야 돼요. 이렇게 제3자에게 맡겼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간접점유가 가능하지만 채무자에게 가면 이건 돌려준 거라 인정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갑 자동차를 카센터에 수리맡겨서 수리비 이익이 있는데 자 갑이 200만 원 없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차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이 없으니까 을에게 그랬어요. 그럼 제가 하루에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10만 원 받고 제 차 좀 대여해 주세요. 해서 차를 대여했다. 자 그럼 이제 차를 누가 타요? 갑이 타죠. 그럼 수리비 채무자가 차를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그런 유치권 없습니다. 이건 그냥 돌려준 거예요. 돌려준 거고 그런 유치권 없다. 간접 점유는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가능합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자 권리에서 갑과 을이 건설 도급 계약을 해서 수급인 을이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도급인 소유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가 10억이라 가정하고 여기서 자 을이 공사대금 채권 밀린 게 3억기 있어요. 그러면 이 돈 안 주면 을은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습니다. 경락인 매수인. 자 그럼 을은 경락인에게 3억 달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못하는 거죠.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합니다. 병과 을을 본 적 없죠. 채권은 갑에게만 행사해야 되고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을은 원래 3억 달러 못하고 병은 3억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을은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병이 3억 줄 필요 없지만
보통 현실에서는 10억에서 3억을 빼요. 그럼 7억이죠. 그래서 일부러 B형이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습니다. 5억 5천에 받다 가정하면 원래 3억 줄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냥 내 돈으로 3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겠죠. 그럼 B형이 당장 들어가 점유할 수 있죠. 그러면 3억을 줬으니까 총 8억 5천 꼴의 상꼴이 된 거죠. 근데 원래 달라 못해요. 근데 B형이 당장 들어갈 생각으로 이 3억을 뺀 가격으로 경락받아서 줄 필요 없지만 3억을 그냥 주는 거죠. 이처럼 건물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 대항할 수 있어요. 다시 건물의 유치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실제에서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 가짜를 막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가짜를 막해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줄여서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이걸 가짜일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은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등기 후, 자, 잘 보세요. 경매 등기 후에도 진짜면 성립합니다. 진짜면 성립해요. 단 성립하지만 경락인행위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진짜면 성립하죠. 근데 진짜도 대항을 쏟고 나가야 돼요. 진짜도.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가 아예 나올 수 없는 거죠. 진짜도 대항 못하니까 가짜가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판시함으로써 경매 등기 후에 나올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는 판결입니다. 그럼 관법제 할 때 강제경매 신청하면 경매로 인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하는가는 판단 기준이 뭐예요? 기준 경매 등기 전후입니다. 또는 경매라는 압류 효력 전후가 기준이에요. 저당권 아니에요. 가압류 아니에요. 체납처분 압류 아니에요. 체납처분 압류란 세금을 안 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경매 등기나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이에요. 저당권 X, 가압류 X, 체납처분 압류 X. 뭐가 기준이에요?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력이 기준입니다. 자,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가짜 소유임차에 나와요. 뭐 받으려고? 최우선 면제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이건 주임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 취득하면 가짜일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등기 후에 대항력을 취득하면 가짜가 아니더라도 진짜이더라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짜를 다 막기 위한 거죠. 그럼 여긴 법에 써 있잖아요. 여긴 법에 안 써 있으니까 대법원이 주임법과 똑같이 판시합니다. 그래서 둘 다 기준은 저당권이 아니에요. 저당권이 아니라 경매 등기 전후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 의무에서 이제 갑의 자동차를 카센터에 수리맡겨서 자동차 수리비가 있으면 이거 안 주면 카센터에서 유치권 행사를 해서 자 그럼 을은 자동차 자기과인이죠. 채무자 갑소유의 자동차죠. 그럼 내 거 아니니까 내 거보다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랍니다. 그게 이제 324조. 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2항에서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무슨 사용이죠? 보증에 필요한 사용은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말은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요. 3항 유치권자가 전 2항 규정이 위반한 때 유치권이 소멸한다면 틀리죠? 바로 소멸이 아니라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증에 필요한 사용 예를 들어볼게요. 갑과 을이 주택 도급 계약 체결을 합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보통 도급인 갑소유가 되는데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택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주택이잖아요. 그럼 수급인은 단순히 점유한 게 아니라 갑소유 주택에서 먹고 자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택에서 먹고 자고 사는 걸 여기처럼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을은 채무자 갑 승낙 없이도 갑주택에서 먹고 자고 살 수 있다. 이건 적법입니다. 단 적법이지만 을은 내 집입니까? 갑집입니까? 갑집이죠. 그럼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불법 점유 잘못했을 때 하는 겁니다. 이건 적법이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구별해서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적법점이죠. 그렇지만 사용료는 지급한다. 서로 별개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이 주택 도급기 해결하고 우리 갑소유 주택인데 공사대금 채권이잖아요. 우리 점유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유치권자가 채무자 갑 승낙 없이 원래는 대여 안 되잖아요. 근데 채무자 승낙 없이 병에게 대여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적법하지 않죠. 따라서 병은 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어요. 임대 대여하려면 갑동이 얻었어야죠. 갑동이 없으니까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 여력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까 324조 2항에서 채무자 승낙 원칙 얻어야 됩니다. 유치권 소멸에서 328조가 유치가 점유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곧바로 소멸합니다. 즉 갑이 자전거를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이 자전거 점유를 우리 침탈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자전거를 점유하면 유치권자가 자전거 점유에 상실했죠. 그럼 점유에 상실하면 유치권 바로 소멸합니다. 유치권 바로 소멸했어요. 그러면 현재 갑은 유치권이 없죠. 유치권도 없으니까 이도 없는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 못합니다.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 못해요. 대신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점유권을 근거로 반환 청구하고 유치권을 근거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걸 우물의 유물없다 외웠잖아요. 이처럼 유치권은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반환 청구 없어요. 대신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유치권이 아니라 점유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물의 유물없다 외운 겁니다. 이게.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255페이지죠. 255페이지. 자, 1번부터 보세요. 담유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그랬나요? 그러면 이렇게 외웠죠. 우물의 유물없다. 이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미음이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가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이거 정답이고 그 옆에 미음, 비읍, 물상대의 정답이죠. 그 우선 면제는 안 보이네요. 그냥 2번이 정답이 2번. 2번이 정답입니다. 우물의 유물에서 찾으면 돼요. 우선 면제가 없으니까 2번이 정답. 그 밑에 2번 문제 마찬가지예요. 담보물권이 갖는 특성 통유성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 그러면 우물의 유물 없죠. 그러면 뭘 빼면 돼요? 물상대 빼면 되죠. 그럼 리을 빼면 기역, 니은, 디귿에서 답이 4번.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답이 그냥 막 순두고 있잖아요. 이게. 외우세요. 우물이 유물 없다. 나머지 다 있다. 넘깁니다. 다음 5번으로 오세요. 257페이지 5번. 유치권 설명 옳지 겁니다. 1번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고 2번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 경매동람이 경매할 수 있답니다. 여기 우물의 유물 없어요. 나머지 다 할 수 있죠? 그럼 경매 청구할 수 있답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유치권 행사는 물권이잖아요. 그럼 채권과 별개입니다. 그래서 채권 소멸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진행한다. 맞습니다.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필요비 지출한 때 소유자에게 그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유치권자는 여기 비용 상환 청구권 있다. 필요비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넘기시면 7번 보세요. 7번.
X 건물에 대한 갑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시 문제가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1번 X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이건 영향을 미치죠. 내 거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갑 소유인가 갑 소유가 아닌가 영향을 미칩니다. 2번 X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이것도 영향을 미치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 못하죠. 영향을 미친다. 3번 X에 대한 갑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러면 직접 간접 다 가능하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뒤에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는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X에 대한 갑점유가 불법 행위인가. 불법 점유는 유치권 행사 못하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5번 X에 관해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폐지하기로 한 채무자 약정이 있는가. 유치권 폐지의 특약 유효기 때문에 이 약정이 있는가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 밑에 8번을 보세요. 다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성립하는 경우, 성립한다와 경락인에게 대항한다 서로 달라요. 그냥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유치권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걸 외웠잖아요. 여기 보건복지부 매시 외웠습니다. 기억 임차인이 보증금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니은에서 자 수급인이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 차지 나왔죠. 그럼 건축 차지 X인데 X 손짝에 그 밑 아랫줄에 매매대금 나왔죠. 그러니까 다 유치권 X. 그러니까 기억 니은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그럼 디귿에서 건물의 압류 효력 발생한 후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점유 동그라미 쳐요. 점유를 이전하여 변제기 도래 동그라미 변제기 도래한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합니다. 유치권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다시 디귿 건물의 압류 효력 발생한 후라도 유치권 성립합니다.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디귿은 성립의 정답이에요. 그 다음 리을입니다. 자 리을은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수급인이 자신 노력과 출제가 돈을 출연했다. 돈 출제로 완성한 독립된 건물 가로 이건 누구 소유죠? 이건 예외적으로 수급인 소유입니다. 그럼 내 걸 내가 유치하지 않아요. 다 타물권이죠. 이 건물에 대해서 도금인과 별도 약정 없이 건물을 점유한다. 이건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 물건 내가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자, 미음 사회통령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다음 그 정착물 동그라미 그 정착물에 유치권을 주장 안 돼요. 이거 안 된다. 아까 이렇게 썼죠. 건물 짓다 말았으니까 건물도 유치권 X, 토지도 X. 그래서 정답은 5번 디귿밖에 없네요.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오세요. 자, 9번은 유치권 요건인 목조물과 채권 간에 결연성이 인정되는 거 그랬죠? 그럼 아까 여기 보건복지부 매신 빼면 돼요. 보건복지부 매신 빼면 됩니다. 그럼 기억은 자 처음 보는데 기억. 채권이 동그라미 쳐요. 목조물 자체 동그라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인정되죠. 경우는 물론이고 그 채권이 다시 목조물 동그라미 목조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서 발생했다. 이거 인정됩니다. 다 목조물 이건 다 인정돼요. 근데 기억을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기억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다음 니은 건물 임차인이 부속물 나왔죠. 부속물 X. 디귿 계약 명의 신탁 X, 명의 신탁 X. 리을 임차인은 보증금 X, 그 뒤에 권리금 X. 미음 둘째 줄에 매매대금 X, 건축자재 X.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암기법에서 X. 다음 제일 밑에 비읍 있죠. 비읍은 그냥 보지 마. X 지워버리세요. 비읍 지워버려요. 보지 않습니다. 비읍. 보지 마세요. 본 적 없어요.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한 개인데 아무튼 뭐 기억은 몰라도 됩니다. 제일 끝에 비읍은 보지 말아 있어요. 시험이 안 나옵니다. 정답 찾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본 이유가 암기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 보는 겁니다. 아무튼 정답은 1번 한 개, 기억만 정답입니다. 넘기시면 자 10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 건물에 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르면 그럼 이거 빼면 돼도 보건 목적 매심 빼면 됩니다. 기억의 보증은 빠지죠. 니은의 권리금 빠지죠. 밑에 1, 2, 3, 4, 5에서 기억, 니은 다 지워요. 1, 2, 3, 4에 기억, 니은 다 지우면 그냥 답이 2번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1초 만에 나오면 돼요. 답이 1초 만에. 그럼 디귿. 필요비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아까 했죠? 필요비 되죠? 그럼 필요비 나온 손해배상 청구권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리을. 자, 원상회복 약정도 그렇죠. 원상회복 약정 있는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는 이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죠? 임의규정. 그러니까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는 거죠. 미음. 임차인이 임차차 동그라미 쳐요. 목적물 건물가의 동그라미. 목적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발생됩니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기억 니은 빼면 답을 그냥 2번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매시 내면 됩니다. 자, 오른쪽 오셔서 저 12번. 12번은 자 민사 유치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소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건물, 그럼 소비인 자기 소유라 유치권 가질 수 없습니다. 자, 2번.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목적물 소유자 동그라미. 물건 소유자. 써보세요. 상대방. 소유자는 그 다음 다시 동그라미 쳐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 동그라미. 써보세요. 유치권자가 점유하니까 그 동그라미가 유치권자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니까 그 동그라미가 유치권자. 유치권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 점유권원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항과실로 몰랐음을 자 증명 동그라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되니까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이라고 증명하지 않고 여기처럼 상대방 측에서 유치권자 점유가 불법이라고 증명합니다. 맞았습니다. 3번.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결론관계가 인정된다면 그다음 가로쳐요. 자가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가로 그 밑에 가로 그 물건 가로 사이에 결론관계 인정된다. 여기죠. 채권과 물건 간의 결론관계 인정되면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도 인정된다. 여기저기. 자, 틀려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의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동그라미 전에 유치권 취득했네요. 취득한 사람은 경멸처 매수인에게 이를 행사 대항할 수 있다. 있다 맞았죠? 예, 정답은 3번이고 그 밑에 5번. 토지 등 그 성질상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그다음 그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목적으로도 유치권 성립하죠. 불가분성이라 일부도 가능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판례 꼭 알아두세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넘기시면 13번이 있습니다. 유치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습니다.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물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그 특약 이유라 그 뒤에 제3자 동그라미 제3자도 특약 기록을 주장할 수 있다죠.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아까 얘기죠? 누구라도 소멸,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있다. 이 특약 주장할 수 있다. 정답 2번이고 3번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규칙을 경멸할 수 있다 그랬고 4번에 5번은 권리금 X를 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4번 민법상 유치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우물이 유물 없어요. 우소면제 물상대의 인정되지 남았습니다. 2번 유치권 성립 폐지 특약 유효죠. 이미 규정.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동그라미 경락인을 포함해서 물권이라 제3자에게도 가능하죠.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번 채무자의 동그라미 채무자 유치물을 직접 점유 동그라미 그럼 이건 그냥 돌려준 거예요. 유치권 X 직접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5번 시멘트 같은 건축 자재 동그라미 매도 동그라미 그럼 유치권 X죠? 외웠잖아요. 건축 자재 매도 X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X 그러니까 외우면 바로 답이 나오죠. 정답이 5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주 유치권 성립 설명 옳은 거죠. 자 1번 건물 도급계약에서 건물 완성한 소급인은 동시행한명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전이를 선택적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선택 가능하죠. 2번 임대인과 권리금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유치할 권리 있다 틀렸죠. 권리금은 없다. 3번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가 뭐 경락에 간 사람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3자 동그라미 제3자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유치권자의 비용 상한 초용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인정됩니다. 즉 유치하던 도중에 비용을 들였다. 그럼 또 알 수 있어요. 비용이 유치권 대표적인 행사 가능한 채권이죠. 5번 목적물을 채무자 동그라미 직접 점유자 동그라미 그럼 성립할 수 없죠. 돌려줬다 했죠. 제일 끝에 성립할 수 있다 틀렸네요. 그냥 돌려준 거예요. 정답은 3번 제3자에게 가능합니다. 다음 넘기면 18번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18번 가불병 나왔는데 문제가 너무 길죠. 그러면 문제 읽지 마시고 바로 내용을 본다 했어요. 문제 보시면 박스 한번 바로 봐볼까요? 박스 기억 보증금 동그라미 보증금 반환 증후권에 의한 가분 건물 유치권을 주장을 썼다 맞았죠? 보증금 X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어요. 지금 문제는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옳지 않은 거 그럼 밑에 1, 2, 3, 4, 5 기억 있는 거 다 지워요. 그럼 1번 지워지고 5번 지워집니다. 니은 건물 다음에 수리비 동그라미 수리비 채권에 관해서 가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수리비 수선비가 대표적 유치권 가능합니다. 그럼 니은도 있는 거 다 지워요. 그럼 1번 지워지죠? 2번 지워지죠? 그럼 정답은 3번, 4번 중에 있겠네요. 그럼 디귿 가분 수리비 채권에 의한 유치권자로서 을 승낙 없이 건물을 수리했나 보네요. 건물이 거주하며 종전돼 사용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건물을 수리했다면 채무자 승낙 없이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디귿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문제 안 읽어서. 일단 패스. 리을 유치권자가 종전되려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럼 적법점이지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한다 했죠? 성립한다. 예, 틀렸습니다. 자, 미음. 의뢰 건물이 병에게 경매된 경우 갑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 병 동그라미 제3자에게 유치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음이 맞아서 정답은 3번으로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은 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이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안 읽고 다 알고 있어요. 자, 오른쪽 19번. 유치권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목적물에 대한 자 점유의 동로 적으세요. 점유를 먼저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해서 성립한 다음 채권의 동그라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인정된다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채권도 성립하고 물건 점유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뭐가 먼저 나오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나중에 나온 날 유치권 성립합니다. 1번 틀렸고, 자 2번 3번 묶으세요. 2번 채권자가 채무자 동그라미 직접점의 동그라미, 이건 돌려준 거예요. 유치권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성립할 수 있다가 틀렸고, 3번 목조물을 제3자 동그라미 직접점의 동그라미, 이때는 성립하죠. 제일 마지막에 성립할 수 있다 3번이 맞았네요. 3번. 4번 건물의 압류 효력 발생한 후후 동그라미, 후 성립한 유치권 동그라미.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압류 후라 경락일행에는 대항할 수 없다고 했죠. 제일 끝에 경락일행에 대항할 수 있다가 틀렸네요. 5번 유치권자 스스로 자신 점유가 적법 점유임을 입증할 필요 없다 그랬죠. 점유는 적법 추정됩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20번 보세요. 유치권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불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유치권 성립할 수 없죠. 2번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하면 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로 별개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사서 맞았습니다. 그 다음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랬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 이게 우선 변제권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선 맞았습니다. 그 뒤에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 동그라미 경매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우물에 유물 없다. 아까 요쪽에 우물에 유물 없다. 그러니까 경매 청구권 있다. 자, 5번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건물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함에 사용하였다면,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 채무자 승낙 없이 가능합니다. 단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부당이득 해야 됩니다. 그 뒤에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죠? 없다가 틀렸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다시 21번 가벼운 사례입니다. 21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을을 상대로, 자 유치권 동그라미, 그리고 갑소요 갑이 유치권자고 쓰는 겁니다. 자, 틀린 겁니까? 1번 갑이 건물 소급인으로서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을 간다면 내 물건 내가 유치하는 거 아니죠? 갑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갑이 건물 점유에 관해서 성간 주임을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3번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틀려. 증명증이 없다 그랬죠? 답이 3번이고. 4번 채무자 을을 동그라미 쳐요. 건물을 직접 점유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에 유치권 인정되지 않죠? 이건 그냥 돌려준 거다. 5번 병이 건물에 점유 침탈 동그라미, 침탈하였더라도, 그러니까 사설을 끊으면 점유 침탈 당하면 지금까지 유치권 소멸했습니다. 소멸했다. 그 다음 갑이 점유물 반환 조건권 행사에서 동그라미 칩니다. 점유를 회복 동그라미, 회복하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돼요. 그래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 갑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2번입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저작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죠. 왜냐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니까 존속 요건 맞습니다. 2번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동그라미, 보증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 피해다분 채권 될 수 없어요. 3번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한 유치권은 그러면 저당권이 먼저 있고 유치권이 나중에 있네요. 그 다음 건물 경매로 소멸하지 않아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하는가는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체납처분 압류가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었죠? 경매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이 기준입니다.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저당권이 먼저 성립되고 유치권이 성립됐죠? 그래도 대항할 수 있어요. 경매등기보다 빠르면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맞았습니다. 맞았다. 자, 4번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등기 자천 동그라미 그 뒤에 유치권 취득 동그라미 취득한 자는 그럼 대항할 수 있죠. 제일 끝에 경락인에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가 대항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5번 압류 효력 발생한 자 후 동그라미 후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 점유를 이전하여 동그라미 쳐요. 성립한 유치권 동그라미. 그러면 압류 효력 발생한 후에 성립했네요. 그럼 대항할 수 없다. 제일 끝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성립하지만 대항할 수 없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자, 24번. 갑은 X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 동그라미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의뢰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 동그라미 쳐요. 압류력이 발생하였고 병 동그라미 병이 경매를 차해서 X건물의 소유권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병이 경락인이죠. 취득가 있다. 다음 중 갑 채권자 갑이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잡으세요.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하려면 뭐가 기준이죠? 경매등기 전후가 기준이에요.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이 기준입니다. 저당권 X, 가압류 X. 그럼 자 기억 보세요. 자 빨리 풀어볼게요.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후 동그라미 후 니은도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동그라미 디귿은 디귿리를 묶어요. 디귿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동그라미 써요. 리을은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동그라미. 그럼 그냥 디귿리을 3번 남았네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나왔어요. 그럼 정확히 풀어볼게요. 자, 기억.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갑, 채권자 갑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으면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겁니다. 니은도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의 피담은 채권 변제가 도래했다. 그러면 여기도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어요. 디귿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네요. 그럼 그 뒤에 우리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대항할 수 있다.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X건물의 위 압류율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그 뒤에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5번도 문제가 가불령 문제가 기네요. 그럼 자 25번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거죠. 그럼 문제 보지 말고 바로 1, 2, 3, 4, 5 봐볼게요. 1번 우리 평에게 건축 자재 동그라미 외상대금 동그라미. 그럼 외웠지 않을까? 외웠죠? 건축 자재 외상대금 유치권 X. 외웠잖아요? 다시 1번 우리 평에게 건축 자재 외상대금 채권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원 X건물에서 유치권 행사할 수 틀렸죠? 이 유치권 인정 안 되거든요. 그러죠? 틀렸다. 이게 25의 유사죠? 원래 25에는 틀린 거였고 1번이 바로 답이었어요. 다시 원래 25에는 여긴 옳은 것이 아니라 원래 틀린 거였고 1번이 바로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1번 바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바로 이걸 풀었어요. 이건 옳은 걸로 지금 변형한 겁니다. 그럼 2번 의리 보증금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3번 을은 수리비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취득할 수 있죠. 수리비는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이 채무자겠죠. 채무자 승낙 없이 X금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다죠. 그게 324조. 4번들은 유치권에게서 X금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우물이 유물없죠. 그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 지금 몇 번 나옵니다. 5번 X건물이 경매로 갑에게서 정 동그라미 정이 제3자 경락인 정에게 양도된 경우 을은 유치권으로 제3자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옳은 거라 정답이 5번 나옵니다. 문제 안 읽어도 나와 이렇게. 다음 26번 유치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유치권 행사는 피의자본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았죠? 진행한다 했습니다. 2번이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피의자본 채권 전부죠. 전부 편집할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다가 불가분성입니다. 3번 근저당권 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다음 가로쳐봐요. 자카로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동그라미 전 그 전에까지 가로 취득한 유치권으로 그럼 압류 효력 전에 취득했네요. 유치권으로 경매 열차 매수인에게 퇴항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해서 퇴항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피의자본 채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면 제일 그때 성립하지 않는다 했고 5번 유치권자는 경매로 한 낙찰자에게 채권 편지가 있을 때까지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 개유치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 뿐 피의자본 채권 편지 청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정답이 3번이 틀렸죠? 여기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용의물권과 유치권까지 공부했습니다. 아무튼 물권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지만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들을 헛갈리지 않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초당권에서 계약법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를 항상 미리 풀어오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